안녕하세요. 저는 성인간호학 체액과 전해질을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강의자 김가희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목차는 체액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체액이란 무엇인지, 체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는 전해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해질 안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떠한 증상들이 오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액과 전해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액이란 무엇일까요? 네, 체액이란 몸속에 있는 수분으로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체액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수분은 세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합니다. 나이와 성별, 체지방에 따라 체액량은 다릅니다. 체액은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으로 나뉘게 되는데, 세포 외액에는 20%, 세포 내액에는 40%가 존재합니다. 세포 외액에는 혈액, 간질액, 세포 횡단액이 있는데, 간질액이란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액체를 말합니다. 세포 횡단액은 체강액이라고도 불리며 소화액, 뇌척수액, 흉막액을 뜻합니다. 세포 외액은 20%중 혈액의 5%, 간질액의 15%, 세포 횡단액의 1%가 있습니다. 이제 체액의 40%를 차지하는 세포 내액을 보면 세포 내의 화학적 반응과 음식물 가수 분해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전해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해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단위는 ml/L입니다. 양이온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트륨은 소듐이라고도 불리고 칼륨은 토타슘이라고도 불립니다. 소듐의 정상 범위는 135에서 145ml/L이고 토타슘의 정상 범위는 3.5에서 5.5ml/L입니다. 칼슘의 정상 범위는 4.5에서 5.5ml/L이며 마그네슘의 정상 범위는 1.3에서 2.1ml/L입니다. 다음으로 음이온에는 HCO3-인 중탄산염이 있습니다. 중탄산염의 정상 범위는 22에서 26ml/L입니다. 마지막 목차인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갈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탈수로 인해 혈액량이 감소되고 혈장 삼투질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고 삼투 수용기가 자극을 받게 되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DH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ADH란 무엇일까요? ADH란 항이뇨 호르몬을 뜻합니다. 그럼 삼투압이란 무엇일까요? 삼투압이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할 때 생기는 압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은 체액의 양과 삼투질 농도를 조절합니다. 삼투질 농도는 나트륨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에는 사구체 여과율, 항이뇨 호르몬, RAA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GFR이라고도 불리며 항이뇨 호르몬은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ADH라고 불립니다. 이 중 중요한 RAA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RAA 시스템이란 알도스테론,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를 뜻합니다. 신장세포들은 혈장 내 나트륨 수준과 혈액량을 점검하여 부족 시에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레닌은 안지오텐신과 작용하여 안지오텐신 1이 되며 여기에 효소가 작용하여 안지오텐신 2로 전환되어 부신피질을 자극하게 되고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됩니다. 알도스테론의 작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이 세뇨관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하는 즉 알도스테론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경우에 하루에 23mg의 나트륨이 배설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외액량이 결핍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포 외액량이 과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세포 내액량이 결핍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정의와 원인, 병태 생리, 간호 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포 외액량 결핍이란 혈장액과 간질액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수분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포에서 혈관으로 수분이 이동되므로 세포 내의 수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분 소실이 되면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혈압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심박동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포 외액량 결핍의 병태 생리는 세포 외액의 수분 손실로 혈액량이 감소되면 압수용체에 의해 감지되어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심박동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분 손실로 혈청 내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삼투수용체에 감지되어 갈증이 유발되고 고삼투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포에서 혈관 내로 수분이 이동하는 보상기전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실패하면 탈수가 초래됩니다. 세포 외액량 결핍의 원인은 수분과 나트륨이 섭취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서 생기게 됩니다. 원인에는 불충분한 섭취와 배설 증가가 있습니다. 세포 외액량 결핍의 증상과 병태 생리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세포 외액량이 결핍되었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갈증이 있습니다. 병태 생리적 근거는 세포가 수분 부족으로 탈수가 일어나면 시상하부의 삼투 수용체가 갈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탄력성도 저하되는데 간질액 감소는 피부 조직을 서로 붙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마르기 때문에 피부와 점막이 마르고 심한 경우 안구의 수분 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구가 함몰됩니다. 수분 결핍으로 증발이 일어날 수 있고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뇌세포의 탈수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고 안절부절하며 심한 경우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순환 부족으로 인한 산소 공급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정맥 기환의 감소 때문에 누운 자세에서 경정맥을 볼 수 없습니다. 수분 결핍 때문에 체중이 감소되고 저혈량증에 대한 신장 반응 때문에 핍뇨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핍뇨란 소변을 조금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 외액량 결핍의 간호중재를 설명하겠습니다. 간호중재 중 사정을 설명하게 되면 활력 징후에는 혈압 저하, 맥박 증가, 체온 상승, 호흡 증가가 있고 체중 감소, 갈증, 소변량 감소, 의식 상태, 임상 검사 결과, 피부 상태가 있습니다. 임상 검사 결과에는 HCT, 혈장 나트륨 농도, BUN 및 혈청 크레아티닌이 있습니다. 중재를 설명하게 되면 구강이나 정맥으로 수분 보충을 하게 되며 수액을 너무 빨리 주입하게 되면 뇌부종과 폐수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심부전, 폐수종 등 위험 예방을 위해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적절한 영양 공급이 있으며 심장, 신장, 간 질환자는 수액 공급에 따른 합병증 감시를 위해 중심맥정압, 즉 CBP와 폐동맥압, 즉 PAP를 모니터해야 하고 필요시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하게 합니다. 피부, 구강 간호, 혼돈 대상자는 사이드 레일, 필요시 억제대를 적용시킵니다.
세포 외액량 과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포 외액량 과다란 혈장액과 간질액의 증가, 혈량 과다증을 뜻합니다. 세포 외액량의 병태 생리를 설명하면 세포 외액량 과다 시 정수압 증가로 수분이 조직으로 이동되어 말초 부종과 폐수종이 유발됩니다. 세포 외액량 과다의 원인으로는 나트륨, 즉 소듐의 증가로 소듐의 경구와 정맥의 공급 증가, 알도스테론 투여로 소듐의 재흡수 증가가 있고 심장과 신장질환, 화산과 단백질의 결핍증이 회복되면서 혈관 내로 체액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항이뇨 호르몬, 즉 ADH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 있습니다. 세포 외액량 과다의 증상과 병태 생리적 근거를 설명하자면 고혈량으로 인해 폐포에 수분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자극적인 기침을 하게 됩니다. 또 폐의 수분의 우열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열이란 몸속 장기나 조직에 피가 모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수분으로 채워진 모세혈관의 산소 교환의 손상 때문에 오는 폐수종의 후기 증상 때문에 청색증이 오게 되고 말초혈관의 수분 과다 때문에 강한 맥박이 생기고 혈압이 상승됩니다. 심실의 채워짐은 지연되고 초기 이완기에 심실이 급히 채워짐으로써 심실의 과다 정체 때문에 제3심음이 생깁니다. 제3심음은 우열성 심부전일 때 들리고 분마성 리듬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천골 부위, 즉 꼬리뼈 부위가 가장 신체를 지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천골 부위, 즉 꼬리뼈 부위에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뇌 부종으로 인한 권태감, 혼돈, 두통, 무기력으로 인해 의식 수준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포 외액량 과다의 부종으로는 간질 조직과 체강의 체액이 과다 축적하게 됩니다. 발생 기전으로는 첫 번째로 혈관 정수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정수압이란 수분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서 교질 삼투압이란 혈장 단백질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림프관의 폐쇄가 일어나는데 림프 부종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트륨과 수분의 정체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정수압도 증가하게 되면서 교질 삼투압은 감소하며 생기는 부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장성 용액의 투여 시 수분이 세포 내에서 혈관으로 빠져나오면서 세포가 탈수되어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부종입니다. 세포 외액량 과다는 형태로는 요은성 부종과 비요은성 부종이 있습니다. 요은성 부종이란 지압을 가할 경우 함몰된 부위를 남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요은성 부종이란 얼굴과 눈 주위 같이 피하 조직이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세포 내액량 결핍은 세포 내의 수분 소실이 아주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포 내액량 결핍의 원인에는 고나트륨 혈증과 세포 외액량 결핍이 있습니다. 세포 내액량 결핍의 병태 생리 및 증상에는 세포의 탈수와 갈증, 발열, 핍뇨, 중추신경계 변화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변화의 예에는 혼돈과 무의식, 뇌출혈이 있습니다. 세포 내액량 결핍의 간호를 설명하겠습니다. 탈수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용액에는 혈장과 비슷한 농도의 용액, 즉 등장성 용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포 내액량 결핍까지 설명하며 성인간호학 체액과 전해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